다음 문제 주택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법 요약집 내용을 보시죠. 그러니까 요약집 역시요. 그러니까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집의 291쪽이네요. 그러니까 291. 그 먼저요. 그러니까 5-1 주택법 적용 대상이 있죠. 그러니까 건축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건축법이 있고요. 건축물 용도,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을 1번부터 29번 29가지 용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게 건축주입니다. 아무나 일정한 요건만 되면 다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택법이 있습니다. 주택법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가 아니죠. 한 번에 집을 짓기를 단독주택 30채 이상, 공동주택 30채 이상, 집 짓기 한 땅 1제곱미터 이상 때 주택법이 적용되고,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아무나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7가지 사업주체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주는 이건 아무나 누구라도 땅에 소유권만 갖고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한 채는 작은 거고요, 한 채는 작죠. 1000채는 큽니다. 그러면 100채는요, 50채는요, 20채는요. 그것을 대통령이 지금 30채로 정해놨다고요. 30채면 한 덩어리 많은 집이 들어선다 라고 하는 거고, 주택법에서 건축허가 나오면 몇 채 미만을 얘기하고요, 30채 미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5-2번 주택의 분류 첫 번째, 대한민국 모든 집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 표에서는요, 두 번째 칸 건축법과 세 번째 칸 주택법의 차이가 있죠. 둘째 줄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주택, 공관이 있지만, 공관 무슨 군대 별자리들이나 아니면 청와대 같은 것들이 공간이죠. 세 번째 칸 주택법에 어느 집장사, 청와대 30채 이상 지어서 팔아먹는 집장사 없습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만 있고, 셋째 줄에 공동주택 건축법에서는 다기가 있죠. 기숙사, 공장, 학교 기숙사에서 식구들이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니까 주택법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에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집을 나누는 거죠. 대한민국 모든 집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도 다 하는 거죠. 미술시간이에요. 자기 집을 그려보아요. 미술시간이에요. 자기 집을 그려보아요. 그렸습니다. 뭐고요? 단독주택. 뭐고요? 공동주택이죠. 건축물 전부를 다 그 집 싣고 왔습니다. 전부와 부속토지. 101동 300주로만 쓰는 거죠. 통째로 다 그 집 식구들만 쓰고, 300주로만 식구들이 쓰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옆집과 같이 쓰는 공용 부분이 있다 없다 구조의 차이로 나누는 거죠. 공동주택의 주택법에서는 뭐가 있고요? 연다가 있고요. 5계층, 4계층, 662죠. 아파트 5계층 이상, 연다 4계층 이하, 연립 660초가 다세대 660 이하입니다. 연다 5계층, 4계층, 660. 다음에요. 292쪽에 5-3번 주택 분류 두 번째. 대한민국 모든 집을 재원과 규모에 따라서 둘로 나누는데, 먼저 첫 번째 표 국민주택이요. 두 번째 칸 무주택 서민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게 국민주택이죠. 무주택 전국 국민의 46%이고, 작은 집 2.7인 1가구 많이 잡아서 3인 잡으면 3명 사는데 30평이면 됐다. 소련말로 뭐라고 하고요? 85제곱미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85제곱미터에 공유 부분 추가되면 25.7평에 공유 부분이 추가되니까 뭐 30평 언저리를 얘기합니다.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공적 주체가 지으면 좋은데 그러면 안 하고 있죠. 민간 건설사 돈 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공적 자금을 민간 건설사에 저리로 빌려주고 그것 갖고 짓는 대신에 그러니까 저리로 빌려 쓰는 대신에 좀 싸게 팔아라 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러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두 번째 표요. 대한민국 모든 집을 그러니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고 국민주택은 누구만 받을 수가 있고요. 무주택뿐만 받을 수가 있죠. 국민주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지은 85제곱미터 이하와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들어간 85 이하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국민주택 대부분을 다 그러니까 민간이 그러니까 공적 자금 지어서 85 이하로 짓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이 규정 당시 그러니까 식구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5-4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이요. 그러니까 전철역 주변에 그러니까 작은 집, 그러니까 상당히 짓자라고 하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그러니까 전철역 주변이요. 물론 전철역 저 외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도시역에서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300세대 미만으로 짓자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러고요. 다음에 대한민국 모든 집과 공동주택에 연다가 있죠. 아파트 5개층 이상, 연다 4개층 이하입니다. 근데 도시형에 뭐가 있고요? 단지형도 있고 원룸형도 있죠. 단지형도 있고요. 원룸형도 있는데 원룸형이 뭐고요? 단칸방형을 얘기하는 거죠. 단지형 85제곱미터 아이들 같이 삽니다. 아이들 같이 사는데 놀이터도 없이 살아라, 콘크리트만 살아라 안 되죠. 연다만 가능하고 단지형은 한층 더 얹어서 5개층 이하로 할 수 있고 원룸형은 몇 제곱미터 이하로 하고요? 50제곱미터 이하로 하죠. 연다가 다 됩니다. 그 중에서 또 이제 원룸형도 30 이상이면 내부에 문짝 하나 달 수 있다. 2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가 있죠. 아무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요. 첫째 줄에 공동주택 연다가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 85 이하, 단지형은 아파트 없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단지는 5개층까지 할 수 있고 원룸형은 30 이상이면 물 한 짝 탈 수 있고 다음에 50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죠. 원룸형은 연다 다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어린 놀이터 안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놀이터도 없이 콘크리트에서만 아이들 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지형 아파트는 없고 동그라미 2번 연립 다세대는 원래 4개층 이하인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5개층 이하까지 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도시형 생활주택 85 이하인데 원룸형은 50 이하로 해야 되고 동그라미 4번 도시형이 85 이하니까 85 초과 주택은 도시형이 아니고 아래요. 단지형에는 아파트가 없고 원룸형에만 아파트가 있는데 원룸형은 그 자체가 50 이하니까 50 초과 아파트는 도시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5-5번 섞어 짓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주차장 갖고 쌈 생긴다고요. 그래서 일반 주택과 도시형을 섞어 짓지 마라. 70세 되면 70면, 10면, 5면, 85면 갖고 210집 서로 쌈 생기죠. 섞어 짓지 마라. 도시형 중에서도 단지형과 원룸형 섞어 짓지 마라. 140집인데 10면, 15면, 15명 갖고 쌈 생기니까 섞어 짓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삐리링 초초 역세권의 경우에는 섞어 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5-5번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례 별별 걸 다 풀어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 둘째 줄이요. 원칙 한 번에 30만 이상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만
한 번에 50세대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형 경우요. 그 아랫줄 연간 20만 이상 아니면 국토자원국에 등록해야 되는데 연간 30 이상 때 30세대 이상 때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감리자, 사업계획 승인권자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는데 공적 주체와 도시형 생활주택은 스스로 감리자를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적이라 하더라도 도경관,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뭐 문제로는 뒤에 있지만 일단 뭐 짚고 가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전부 철거에 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부 철거는 재건축, 일부 철거, 일부 전체가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대수선 리모델링도 있고, 증축 리모델링도 있죠. 대수선 리모델링은 10년 지나야 할 수 있고, 증축은 15년 지나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3배까지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 1.3배만 할 수가 있고, 그 면적 1.3배다가 세대수 1.15배까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3배, 그러니까 1.15배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3배, 그러니까 1.15배에다가 위로 3개층 이하, 많이 붙일 수는 없죠. 위로 2개층 이하까지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층 이상이면 건물이 컸고 기둥도 컸으니까 3개층까지, 3개층 이상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14층 이하면 건물이 작았고 그 다음에 기둥도 작았으니까 2개층까지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이에요. 세대 중축 리모델링에서 세대수 증가형, 그 기존 1000세대 모두 100제곱미터씩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10만 제곱미터죠. 증축 1.3배 13만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 1000세대가 130제곱미터씩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허가 신청 허가받아 리모델링 하면 되죠. 두 번째 간 1000세대가 129제곱미터씩 가져갔습니다. 12만 9천 1000 남았죠. 100제곱미터 10세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허가 신청 허가받아 리모델링 하면 되죠. 세 번째 간 1000세대가 115제곱미터씩 가져갔습니다. 11만 5천 15,000 남았죠. 100제곱미터씩 150세대 지을 수 있습니다. 7번요. 집 없던 곳에 30차 이상 새로 건설 하려면 뭐고요? 사업계획 승인. 집 있던 곳에 30채 이상 추가 건설 하려면 뭐라고요? 사업계획 승인인 거죠. 30채 이상 추가 건설이므로 이게 하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5-7번,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체가 있죠. 여기 뭐 문제로는 저 뒤에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누가 진행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대 개나리 단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원이 찬성했다고 치죠. 그러면 단지에 이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으니까 따로 뭐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넣어서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찬성, 그러니까 일부 만들라고요. 그러면 일단 리사모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고 거기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등등등 해서 2년 안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 들어오라고요. 근데 여기는 제일 끝에 뭐가 있고요? 릴리리 3이 있죠. 릴리 3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려면 리모델링 조합 만들 때는 얼마고요? 2. 리모델링 허가 신청 때는 얼마고요? 3이죠. 조합 만들려면 전체의 3분의 2 이상. 리모델링 허가 신청, 뽀개기 신청이죠. 뽀개기 신청 들어가려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거기에 뭐 동별로 어찌고 저찌고 세부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3분의 2, 4분의 3이죠. 리 3입니다. 릴리리 3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 5-8번 네 번째 칸 리모델링은 주택 건설이 아니라고요. 여름방학은 더우니까 잘 안하고 겨울방학 때 애기들 데리고 성형외과 가서 리모델링 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성형외과에 가서 애기를 낳아오는 건 아닌 거죠.
리모델링은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시행도 아니고요. 돈 줘서 일 시킨다고요. 돈 줘서 일을 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시공자를 선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 이제 295조는 이제 건설의 사업 주체 내용이니까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여기까지 보셨고, 문제를 보시죠. 문제집에 330쪽이죠. 330쪽입니다. 1장, 용어 정의가 있고요. 1번, 주택법 용어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 틀렸죠. 리모델링 인한,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대중을 정하는 범위에서 신축 X요. 증축하는 거죠. 성형외과에 가서 아이를 낳아오는 게 아니라고요. 2번이 틀렸고, 동그라미 1번, 구민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 쓰는 면적,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근데 주택줄이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아예 그냥 사서 그거고요. 이 규정 당시 시골에서는 그냥 시골이면 됐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면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동그라미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니까 그게 세대 구분형이죠. 세대별로 구분하니까 세대 구분형입니다.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당연한 거죠. 세대 구분형이요. 복도형 아파트, 새빵 치는 거죠. 300지로가 있고, 현관이 있고, 거실이 있고, 그다음에 욕실이 있고, 거실이 있고, 문간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요. 초연총각, 한 명을 데리고 같이 살리면 서로 생활이 깝깝하니까, 그냥 이쪽에요. 현관 따로 내주고, 그 다음에요. 욕실 부업 놔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그런 거지. 구분 소유 할 수 없죠. 오늘 아파트 단지 앞에 중개업소 가세요. 요 앞에 아파트 참 좋네요. 화장실 나온 거 있어요? 화장실만 끊어서 사요? 그런 거 없잖아요. 문간방 나온 거 있어요? 문간방만 끊어서 사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동그라미 4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인한 도시건물 이주수요, 집중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세대수 증가형,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집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집안시설 모자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고, 동그라미 1번 문제, 동그라미 4번 앞에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시 차원의 10년 방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니까 누가 세우고요? 특별시, 광역시, 시에서 세우죠. 물론 이제 세종시도 세우고 그러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10년짜리 방침이고, 한 건 한 건의 리모델링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동그라미 5번.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부된 독립된 주거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라고 하는 거죠. 전부와 부속토지, 단독주택, 일부와 부속토지, 공동주택이 되는 거죠. 2번 문제요. 주택법상 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있고, 그러니까 써야 되는 거예요. 예. 문제에 요즘 해설 중에 여기 가까이에는 그건 없죠. 그냥 2번 문제 위나 안자리에다가 쓰시고요. 단지에는 30채 이상 한 곳에 많은 사람이 사니까 집만 달랑 지어서 바로 먹을 수는 없고,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넣어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전투부대, 지원부대, 보급부대가 있듯이 무슨 부대가 있고요? 관리부대가 있죠.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이다. 끝.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관리부대. 끝. 그러니까 옆집 사람과 행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가 복리시설이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깔아놓은 게 부대시설이고, 사람은 있지만 옆집 사람이 아닌 거죠. 관리부대요. 따라서 복리시설, 그러니까 복리시설, 그 복 위에다가 행, 리 위에다 편, 행편. 그러니까 그 집 행편은 좀 낫지 않나. 행복하고 편리하게 옆집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라고 하는 게 복리시설이죠. 동그라미 4번이요.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 답이고, 근린생활시설 끝에 괄호 열고 상가 괄호 닫고 쓰시고요. 단지 내 상가가 근린생활시설이죠. 동그라미 2번 관리 동그라미요. 관리 위아래라 뭐라고요? 관리부대이죠.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입니다. 관리부대이고, 그 다음에 뭐 주차장 그냥 깔려 있는 거죠. 단지 안에 도로 깔려 있고, 경비실 뭐 그쪽 그 옆집 사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들 다 부대시설입니다. 3번 문제요.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 어슬렁거리면 이상한 거고, 관리부대만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고요. 단지 안에 도로, 뭐까 젊은 총각 시커먼 총각 어슬렁거리면 그러니까 할머니들 걱정되죠. 뭐 1번 어린이놀이터 옆집 애기요, 2번 유치원 옆집 애기요, 3번 경운당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요, 4번 주민운동시설 옆집 아줌마입니다. 답은 5번. 그러니까 4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법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3번 또 있고요. 그러니까 해설이요. 그러니까 준주택 종류로는 다중생활시설, 옛날 고시원을 얘기하고, 노인복주택, 오피스텔, 그러니까 기숙사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순서 바꾸면 노.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준호, 닭이, 노. 그러니까 준호가 녹차 마시겠다. 친구들 닭이만 사오니까 이제 닭이 그만 녹차를 사오라고. 준호, 닭이, 노가 있죠. 문제 와서요. 3번 준주택 종류의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주택, 오피스텔, 기숙사는 맞지만 유소셀 X형, 그 다음에 휴양 콘도미니엄 X형. 3번 틀렸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담장. 사람 붙어 있으면 이상하죠. 그냥 끝에요. 동그라미 1번 끝에 부대 표시요. 부대시설이죠. 부대시설. 사람 있으면, 사람 어슬렁거리면 이상하고, 관리부대 하나. 담장. 사람 붙으면 이상하고, 단지 안에 도로 어슬렁거려도 이상하고, 관리부대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어슬렁거리면 이상하고, 뭐 경비실은 관리부대, 관리사무실과 비싼 거고, 건축설비, 가로등 같은 게 있겠죠. 동그라미 2번 끝에요. 복리시설. 옆집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편리하게. 그러니까 복리시설이죠. 옆집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편리하게. 2번 어린이놀이터 옆집 애기요, 유치원 옆집 애기요, 경운당 옆집 할머니요, 근린생활시설 옆집 아줌마요, 주민운동시설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 등이 있죠. 동그라미 4번 주택 외 회의건축물과 부속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맞죠? 우승이 아닌 거라고요. 주택이 아닌 거라고요. 근데 주택 비싼 것들을 얘기합니다. 5번 직장 조합은 같은 직장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맞죠? 틀린 것은 3번이었고, 5번 준주택에 해당하는 게 준호따기노가 있죠. 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괄호 열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괄호 닫고 다중생활시설 준호다기노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5번 문제 2번 이상한 거 쓰는 이유는, 다중생활시설이 옛날 고시원을 얘기하는 거죠. 옛날 고시원입니다. 따라서요. 500제곱미터 미만은 뭐고요? 2종 근린이고,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은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거죠. 다중생활시설, 옛날 고시원,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 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은 숙박시설 용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뜻도 아십니다만, 얘는 그러니까 뭐고요? 130가지 종류 중에 하나인 거고,
그게 그러니까 29가지 용도 어디에 해당하냐라고 하는 거죠. 다중생활시설은 면적에 따라서 500제곱미터에 따라서 숙박과 이종 클린으로 나누게 됩니다. 아무튼 다중생활시설, 그러니까 준주택이죠. 나머지들은 준주택 아니고요. 준호다기노. 다음 와서요. 그러니까 6번 문제.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틀린 것은. 그러니까 7번요. 일반 주택과 도시형 섞어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디에요? 초역세권이 있죠. 초역세권에서요. 그러니까 일반 주택과 그러니까 원룸형을 섞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전철역에서 가깝습니다. 삐리링 소리만 듣고 뛰어나가도 전철을 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천유총각들 차 갖고 오지 마셔.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전철역 주변이라고요. 전철역 주변이니까 뭐고요? 그러니까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쪽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천유총각들 차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렇고요. 그래서 5번 문제가 아무튼 이상이 됐고요. 동그라미 5번 괄호 열고 준주거지역에서 괄호 닫고요. 그 요거 하나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뭐 다섯을 안 읽고요. 그러니까 예외가 허용되는 게 허용된다. 요거 하고 그다음에 아랫집에 원룸 싹 깔고 그러니까 꼭대기층 그러니까 집주인 한 채가 있죠. 그러니까 아랫집에 원룸 깔고 꼭대기층 집주인 한 채.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주택 한 채와 그러니까 도시형인 원룸을 섞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그라미 5번 읽으면요.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한 세대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X형 없다 X고 따라서 동그라미 5번 시작하는 곳에 괄호 열고 준주거지역에서 괄호 닫고요. 7번요. 그러니까 일반 주택과 원룸형을 섞어지는 건 뭐고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고 다음에 한 채 짓는 건 용도지역 제한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서도 허용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5번 그러니까 섞어질 수 있는 예외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 가세요. 동그라미 1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되고요. 전철역 주변에 지금한 집 상당히 집잡 도시지역 85 이하 300세대 미만.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또 역시 괄호 열고요. 이상한 문제들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분 선생님 문제가 아니라 기출 문제 자체가 이랬었고요. 동그라미 2번 괄호 열고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괄호 닫고요. 수도권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독도는 도시역이 아니군요. 아무튼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 1세대당 주거면적 85 이하여야 되죠. 그러니까 도시형 주택은 도시형은 85 이하 지금한 집입니다. 동그라미 3번 국토교육법에 따른 도시지역의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맞긴 한데 나쁜 문제죠. 제도를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그 중에 반대 해석을 하라고 하는 게 나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요약집에 써져 있었고요. 7번 보시죠. 도시형 자체가 얼마 이하예요? 85 이하입니다. 따라서 85 주택은 그러니까 도시형이 될 수도 있죠. 아무튼 그렇고요. 85 초가 주택은 도시형이 아니고 아파트는 단지형은 없고 뭐만 있고요. 원룸형만 있는데 원룸형은 얼마 이하고요? 50 이하잖아요. 따라서 50초가 아파트는 도시형이 될 수가 없죠. 50초가 아파트는 도시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초가 85 아파트는 도시형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끝에다가 도경관 쓰시고요. 도경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뒤에 다시 볼 거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이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려서 답이고 7번 문제요. 그러니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 부분의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 아예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 할 수 있는 X형 없는 주택을 말한다. 문간방만 끊어서 사고팔 수 없죠. 동그라미 2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 있어야 뭐 밤 2시에 왔다 갔다 하고 씻고 아침밥 끓여 먹고 나가고 할 수가 있죠.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3번. 세대구용 공동주택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처녀 내보내고, 그러니까 시골에 살던 딸님이 와서 터서 같이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동그라미 4번 3분의 1 이하죠. 세대구용 공동주택은 주택단 전체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하고 사선거고요. 세대구용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면적 합계가 주택단 전체 주거전용 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호수의 3분의 1 이하,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인 거죠.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세대구용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사선거고요. 세대구용 공동주택 세대수는 그 구분된 사선거고요. 아무튼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주제주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처녀가 들어왔든 총각이 들어왔든 빈집이든 이거 하나의 세대라는 거죠. 뭐 그런 얘기고요. 그냥 뭐 말은 그렇습니다. 근데 뭐 간단한 거죠. 저는 거기다 쓰는 게 낫나요? 1000세대 단지가 있습니다. (150집) 세를 드렸어요. 그럼 몇 세대 단지예요? 그러니까 단지 세대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놀이터 면적, 관리사무소 면적 등등이 다 달라집니다. 1000세대 그런데 그러니까 뭐 임대를 했다고요. 임대를 했다고요. 150 그러니까 세대 구분형을 지금 집어 넣은 거죠. 그냥 1000세대 단지이죠. 50집 처녀 나가면 100집이 전세고요. 100집과 임대고요. 그다음에 또 뭐 두 집 들어오면 102집이고요. 뭐 그런 거죠. 아무튼 여기 그러니까 이 집은 그냥 한 집이잖아요. 이게 한 집이고 새가 나가든 말든 공실이든 말든 그냥 그 단지는 계속 몇 세대 단지예요? 1000세대 단지인 거죠. 그냥 그 단지는 1000세대 단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은 앞쪽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8번 문제요.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4번이 틀렸고요.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인경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 60X요. 4번 앞에 얼마 이하고요? 50 이하, 50제곱미터 이하인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3번 묶어서요. 그러니까 30 이상 투룸 쓰시고요. 30제곱미터 이상이면 투룸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동그라미 2번 20제곱미터면 그러니까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안개 공간 원룸으로 해야 되고, 3번 40제곱미터이면 욕실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을 투룸 두 개의 공간으로 알 수 있고, 5번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습기, 햇볕도 못 받고 안 됩니다. 답은 4번. 그러니까 9번 문제요. 주택법 용어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600세 X형 300세대 미만 구미택 규모 해당 주택으로 대통령으로 사는 주택.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 정의는 다 맞습니다만 동그라미 2번 구미택 1안 사선거고요. 국에다가 동그라미 1 그러니까 숫자 1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구미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거나 사선거고요. 국에다가 숫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구미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 합쳐서 7번 보시고 뭐고요? 공적 주체가 지금 85 이하, 공적 자금 들어간 85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사선거고요. 토지소유권은 사업계획서를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사선거고요. 건축물 및 복리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그러니까 대지 지분과 즉 땅과 콘크리트를 동시에 사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만 산다고요. 땅은 빌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주택은 저 정비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그릴까요? 아무튼 뭐 그려보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양 주택은 콘크리트만 사요? 대지 지분도 사요? 대지 지분도 사죠. 그래서 F가 콘크리트와 대지 지분을 같이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분양 주택이고, 뭐 분양이란 말 아시죠? 만약에 101동을 통째로 다 산다고 치자고요. 101동을 통째로 다 사면, 그러니까 분양이 아니라 뭐예요? 통양이죠. 통째로 양도 받으니까 뭐고요? 통양이고요. 근데 101동을 통째로 다 사는 게 아니라 101동에 307호만 사니까 307호만 썰어서 사니까 통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요? 분양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집이 있습니다. 대지 지분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A와 B가 토지를 A와 B가 1대1로 갖는다고 치자고요. 만약에 이게 4억이라고 보겠습니다. 4억이면 지분 1대1, 2분의 1이니까 A, B 얼마면 집을 사용할 수 있어요? 2억이면 되는 거죠. 2억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A가 누구일 때만요? 주공일 때만. 이걸 뭐라고 하고요? 지분형 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건 물론 이쪽, 주택법이 아니라 도시정비법의 아주 격가지 사항으로 있는 거고요. 아무튼 자료도 비슷하게 쓸까요? B는 2억으로 집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여기 집이 있고 땅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C는 뭐만 사고요? 콘크리트만 사고, D가 뭘 갖고 있고요? 땅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C는 지금 콘크리트를 이 101동을 통양 받은 게 아니라 뭐 받았어요? 분양 받았죠.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은 받았는데 땅은 안 사죠. 땅은 누구 거고요? D 거예요. D 땅을 빌렸습니다. 그게 뭐고요? 토지 임대부이죠. 이거 지분형 주택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나올 리도 없고요. 아주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한번 살짝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죠. 동그라미 3번. 토지 소유권, 콘크리트 소유권 구분된다고요. 동그라미 4번. 장수명 주택이란 사람이 장수만세가 아니라 콘크리트가 장수만세인 거죠. 장수명 주택이란 사선급이요. 구조로 올드한 유지도 올릴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골조 손대지 않고 좀 내부 편의 인테리어 순이 아니라 아무튼 내부를 편히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5번 민주주택이란 국민주택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맞죠? 여기까지가 있고, 23문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잠깐, 여기 또, 이제는 또 사업 주체가 같이 들어와 있군요. 잠깐 쉬고,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